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자, 여기는 제 5포장, 즉 하우스 포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의향인데요. 선의향은 지금 보면은 길이도 동계전정 할 만큼 충분한 길이가 되고, 또 지금 결과지 보면은 꽃망울이 이제 터서 개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의향을 기준으로 이제 5월 중하순이 되면은 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른 곳은 많이 이 정도 자라기 때문에 하계 전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계 전정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추구하는 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과대추 재배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하우스냐 또는 노지에 따라서 재배 방법, 즉 수량이 바뀌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디를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외대 재배 하시는 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주대를 하나 잡고요, 그리고 키 큰 가지를 4개에서 5개 정도 가져가서 거기서 파생을 시키는데, 한 예를 보면은 하나의 가지에서 현재 2개로 가고, 요 2개로 파생된 거에 쏟아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격가지를 1m 이상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외성 재배하는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 방법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는 아무래도 재배 농법에 따라서 또는 수용에 따라서 전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가지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연장지가 이렇게 뺐고, 현재 보면은 3개의 신초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의 신초가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3개 신초를 다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밖에 있는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자체가 현재 이렇게 누워서 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전체 길이가 약 한 60cm 정도 되죠.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신초가 있다면은 1차적으로 이 밑에 있는 결과지를 다 따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지를 다 따주시고요. 따준 다음에 얘는 굳이 유인할 필요가 없죠. 현재 이쪽 방향으로 해서 옆으로 가서 자동적으로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놔두시고, 그러면은 1차 적심은 언제 하느냐, 격가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가 저희가 쓸 겁니다. 쓰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5가지가 되었으니까 바로 잘라야 되겠네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나무 전체 수영을 봐서 얘들이 이제 풍성하게 가지가 많다면은 잘라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가지가 적다면은 조금 더 놔두기를 권장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자르고 나면 분명히 여기서 새 슈트가 또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힘이 많은 나무의 경우에는 여기서 새 순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려면은 약간 여기서 한 20cm 정도 더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길이에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새 슈트도 안 나오고, 곁에 이제 2차 여기에서 꽃들이 충분히 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위에 있어서 방향으로 봤을 경우에는 겹치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앞쪽이 현재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약간 각도를 틀어서 이쪽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1로 자랄 거고요, 두 번째는 1로 오겠죠.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가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가지는 결과지를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렇게 1차 적심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적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까 전에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건데, 올라오기는 똑바로 올라왔지만 이쪽으로는 아까 두 번째 케이스 그 가지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서 있는 이쪽도 현재 비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열매를 형성시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또 결과지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지 3개가 한 방향을 이루지만 유인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방향을 변경시켜서 3가지 모두 살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또 다른 경우인데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 끝까지 나온 게 아니라 중간쯤에서 이렇게 신초가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이 가지의 방향대로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간도 비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안에 있는 녀석이에요. 안에 있는 거는 보면은 방향 자체가 이 나무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바람이라든지 모든 게 위치가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고 얘 같은 경우는 필요가 한데, 필요 없는 가지는 이렇게 결과지만 놔두고 위를 잘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다름을 알 수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1차 결과지를 제거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빠짐으로써 옆에 있는 이 가지 역시 보면 안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결과지를 제거하고요. 보면은 요 하나를 눕히고 2개를 제거해 줌으로써 안쪽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슈트가 터졌는데 위치 자체가 이 지주와 아주 가깝게 위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유인하기에는 나무도 공간도 없고, 저쪽으로 유인하려니까 저기에도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나가는 가지는 웬만해서는 이제 통풍이나 채광, 햇빛 들어오는 것도 맞고 바람 가는 것도 맞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바짝 붙여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좀 뒤로 조금만 가보면은, 자, 여기에서 지주에서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주에서 이런 식으로 눈이 없는데 이렇게 나왔는 걸 부정화라 그러는데, 이렇게 부정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세력이 좋으면 부정화가 발생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가지가 없다면은, 내가 여기 가지가 없다면은 얘는 바로 쓰면 되지만, 현재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방으로 가지가, 원하는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부정화는 바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거, 맞은편에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제거해 주는데, 왜 얘는 바로 제거해 주냐면, 이 가지는 지주예요. 즉 나무가 세력을 받는 가지죠. 세력을 받는 가지에서의 세수는 다른 측지에서 나왔는 것보다 세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굵게 자라요. 불필요한 가지에 세력이 힘이 몰리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주에서 바로 올라왔는 슈트는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계 전정할 때 눈의 위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길이 작년에 이렇게 나온 슈트에서 밖을 보게끔 전정을 했고, 요 가지 밑에 눈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바로 쓸 수가 있는 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데, 보면은 눈 밑에서 슈트가 올라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눕히면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무를 더 키울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저희가 얘를 여기서 잘랐다면은 아까처럼 눈은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즉 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지를 쓸 수 있다 없다가 판명되기 때문에, 이제 뭐 동기 전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정할 때 눈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